안녕하세요. 오늘은 월배당 ETF인 NDJI ETF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DJI ETF 운용사는 네이션와이드로 국내에 잘 알려진 그 유명한 3대 지수 ETF 운용사인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인베스코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진 운용사는 아닙니다. 검토일 기준 미국의 ETF 운용사는 약 200여가가 있으며 이 운용사를 관리자산 수로 순위를 줬을 때 네이션와이드는 약 58위에 위치한 운용사로 그렇게 나쁜 운용사는 아닙니다. NDJI ETF는 능동적으로 관리되는 상품이며 해당 상품은 칼라 전략을 사용합니다. 칼라 전략이란 콜 옵션과 풋 옵션을 혼용하여 하락장에서는 풋 옵션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해주는 위험 관리를 하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운용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MSCI ESG 등급은 AA입니다. NDJI의 상장일은 2021년 12월 16일로 최근에 상장한 상품입니다. 검토일 당시 매수 비용은 약 23달러였으며 운용 비용은 0.68%입니다. 관리 중인 자산은 약 31빌리언 달러이며 평균 스프레드는 0.31로 조금 벌어지는 편입니다. 평균 거래량은 약 13,000건이며 분배금 수익률은 1년 약 7%입니다. 추종 인덱스는 없으며 다우지수 존스를 복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 종목 수는 약 30개입니다. NDJI의 상장일부터 검토일까지의 일간 거래량 추이입니다. 상장일 당시에는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발생하였지만 상장일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약간 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더라도 상장일 당시에 상당한 많은 거래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해당 거래로 인해서 지금 검토일까지 약간 추세선은 좀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거래량 증가 여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NDJI의 월간 자금 흐름입니다. 일단 자금은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NDJI의 운용비용은 0.68%로 국내에 잘 알려진 월 고배당 ETF인 QILD나 운용사인 네이션와이드의 보유상품 평균보다 다소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인덱스펀드 창시자라 불리는 존 보글은 주식펀드 운용비용은 0.75%보다 낮아야 된다고 했으며 NDJI는 QILD와는 다르게 풋 옵션을 활용한 리스크 관리도 같이 하므로 운용비용은 그렇게 큰 걸림돌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수 특징입니다. NDJI는 추종 지수가 없으며 추종 지수 없이 복제 전략을 취하는 상품입니다. 복제 대상으로는 다우존스 지수를 복제하며 다우존스 지수를 복제하더라도 콜과 풋 옵션을 혼용하여 능동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다우존스의 수익률을 추정하지는 않습니다. 구조는 개방형이며 종목 대여는 하지 않습니다. 종목 수는 30개입니다. NDJI는 30개의 미국 대형주로 구성되어 있는 다우존스 지수를 복제합니다. 콜과 풋 옵션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미래의 어느 시점에 해당 상품이 가령 5만큼 오를 것이다 또는 5만큼 내릴 것이다 라는 권리를 사고 파는 겁니다. 간단하게 운용사가 내일 해당 상품이 10만큼 오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10에 해당 상품의 권리를 파는 겁니다. 투자자는 해당 상품의 콜옵션을 10에 사서 실제 해당 상품이 12에 팔린다면 이만큼의 차익을 투자자는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해당 상품의 주가 상승분을 운용사가 콜옵션으로 팔았기 때문에 NDJI는 그만큼 주가 상승을 하지 못하고 눌리게 됩니다. 다만 그만큼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NDJI는 종목들의 배당금과 콜옵션 판매금을 투자자님들에게 분배금으로 돌려주게 됩니다. 다만 칼라 전략은 그 이익을 풋옵션을 일부 매수를 함으로써 하락장에서 풋옵션을 활용해서 하락을 최대한 억제하게 됩니다. 다만 이런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면 회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회전율이 높아지게 되면 거래 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
ETF 관리 자산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ETF 운용 보고서의 칼라드 옵션 전략 유형을 보면 운용사는 투기 활동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콜, 풋 옵션을 혼용하며 해당 상품이 손실을 볼 수 있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운용 보고서는 아무래도 광범위한 위험을 투자자님들에게 공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내용에 대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NDJI는 다우존스 지수를 복제하기 때문에 다우존스 지수 ETF인 DIA와 구성 종목이 동일합니다. 다우존스 ETF인 DIA와의 차이점은 칼라 전략에 활용하기 위한 콜옵션과 풋옵션 종목의 차이뿐입니다. 국가 비중은 미국 100%로 되어 있으며 검토일 기준 산업 섹터는 헬스케어와 금융 쪽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품 성향 비중을 보면 대형 혼합의 성격이 강합니다. 또한 시가총액 순으로 종목을 분류했을 때 NDJI는 100% 대형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보조지표는 없습니다. 약 3개월간의 ETF 수익률입니다. NDJI와 NDJI의 복제 대상인 다우존스 지수 ETF인 DIA의 주가 수익률입니다. 분배금 투자를 뺀 순수 주가 수익률 그래프입니다. NDJI는 다우존스 지수를 복제하기 때문에 다우존스 지수 ETF인 DIA와 주가 흐름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같은 날 NDJI와 DIA를 매수해서 주가 흐름을 보면 NDJI는 풋 옵션을 활용하기 때문에 DIA보다 덜 하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승장에서는 콜 옵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DIA보다 덜 상승하게 됩니다. 이 상하락이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될 경우 NDJI는 콜 옵션으로 인해서 계속 주가가 눌리게 됩니다. 하락장에서 NDJI가 풋 옵션으로 방어를 하더라도 상승이 지속될 경우 콜옵션으로 인해서 주가 눌림이 발생하기 때문에 DIA와 비교한다면 순주가 수익률은 떨어질 수 있게 됩니다. DIA의 10년 평균 수익률은 약 12%이며 상장 이후 평균 수익률은 약 8에서 9%대입니다. NDJI의 지금 분배금 수익률은 약 7%로 1년 주가 수익률이 1, 2%대만 유지하더라도 분배금 수익률이 7%이므로 DIA와 거의 차이가 없게 됩니다. 당장 분배금을 현금으로 가용하실 생각이 아니시라면 분배금 즉 배당을 재투자하셔서 복리 효과를 누리시는 게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분배금이 높은 만큼 콜 옵션을 파는 만큼 주가 수익률이 눌리긴 하지만 만약 당해년도에 다우존스 지수가 계속 횡보 하락을 할 경우에는 NDJI가 DIA보다 주가 수익률도 더 좋을 수 있습니다. NDJI는 월 배당 ETF이며 상장 이후 꾸준하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 분배금률은 NDJI는 약 7%, DIA는 약 1.6%대입니다. 수익률에서 보여드렸던 그래프는 순수한 주가 수익률 그래프이며 해당 백테스트 데이터는 NDJI와 DIA의 분배금까지 재투자한 지금 백테스트 결과입니다. 상장 이후 약 3, 4개월 동안의 백테스트 결과이며 $10,000를 투자했을 때 최종적으로 NDJI가 DIA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을 보였습니다. 최대 하락률인 MDD는 NDJI가 DIA보다 덜 하락했으며 위험 대비 초과 수익이나 하방 대비 초과 수익 등은 두 상품이 거의 동일했습니다.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거래량이나 활용할 만한 보조지표가 적지만 적은 기간 동안의 백테스트나 그래프를 보면
복제 대상인 다우존스 지수를 잘 추정하고는 있습니다. 자금 유입도 꾸준하게 되고 있고 풋 옵션 전략도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복제 대상 지수인 다우존스 지수보다 추후 주가 수익률은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해 두시고 이제 투자 전략을 잘 세워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